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4호 제8면 기사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지원사업 진행.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하진흥원 은 만화 인력 양성과 창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접수를 2월 14일부터 시작한다. 만화 인력 양성 및 창작 인프라 지원사업은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지원사업, 웹툰 시니어 멘토링 지원사업, 웹툰 창작 체험관 지역 웹툰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사업이다. 진흥원은 창의적인 만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약자 및 지역의 웹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장애인의 진로 교육을 위한 웹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신규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으로 지원 규모는 신규 기관은 1억 원, 개소 운영기관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규모로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웹툰 시니어 멘토링 사업은 웹툰 창작을 희망하는 시니어 및 중장년의 경력 단절, 전환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멘토링을 통해 웹툰 창작 능력 개발과 작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8명, 멘토 14명, 멘티 14명을 대상으로 과제당 500만 원의 규모로 총 2억여 원을 지원한다. 시니어 웹툰 작가 데뷔를 도모하는 본 사업을 통해 2021년 과제인 멘티, 손진효, 멘토, 김병수, 성용재, 은 만화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지역 웹툰 캠퍼스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지역의 웹툰 산업과 문화, 웹툰 창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웹툰 창작 체험관은 전국 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4개소를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기관별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웹툰 창작 장비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웹툰 캠퍼스는 수도권 외의 지역 문화산업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1개소를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기관은 최대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웹툰 교육실, 최대 20개의 작가 및 기업 입주실, 전시실 등을 조성하고 웹툰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2년 지원사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www.comocan.kr과 이나라도움 홈페이지를 www.gosimz.co.kr 통해 공고되며 기타 세부 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교육사업팀과 클러스터 조성팀, 지역번호 032-310-3083, 3031, 3033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2022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부천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공모사업의 사업 수행 대상자로 선정돼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계획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모델을 제시한 지자체 중 사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를 선발했다. 부천시는 2019 물결표 쌓인 2020년에 이어 총 4회의 공모사업 중 3회에 걸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복지행정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복지 선도도시 부천시의 저력을 보여줬다. 시는 근본 공모 사업에서 주거 취약가구 희망업 통합지원 네트워크 운영 지역복지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내 마을복지 공동체 구성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부천형 민관 주민 통합협력 모델 마련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벗어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과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취약가구 통합지원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고시원, 원룸, 반지하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정석케어 주거상향 지원 이웃 긴급 돌봄 서비스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참여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내에서 서비스 생산 제공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민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제공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여성회관 2022년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부천시 여성회관 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은 여성친화도시 부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중 첫째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 합산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선정된 가정에는 주 1회 4시간씩 가사관리사가 방문하여 청소, 세탁, 반찬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워킹맘 가사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중위소득 75% 이하 월 2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만 5천원으로 월 최대 4회까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부천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메일, 우먼부프@한메일.net 또는 팩스 032-321-6979
제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원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수원시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워 취업사각지대에 놓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을 돕는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고1. 2월 15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개 기관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관은 구직을 원하는 및 취업 동료 장애인을 상담하는 동료 지원가를 선발하고 비경제활동 발달장애인을 모집 발굴해야 한다. 또 취업 연계기관과 네트워크 형성해 협력 활동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을 이끌어가게 될 동료 지원가에게는 월 60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 8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참여수당 1회당 4,500원, 최대 10회를 받을 수 있다. 동료 지원가를 지원하는 슈퍼바이저에게도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co.kr 검색창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검색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월 24에서 25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4,231명이고 주 구직 연령인 20물결표 쌓인 39세는 1,900세명이다. 수원시 2022다.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법인 단체 모집. 수원시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법인 단체를 모집한다.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해 응모한 법인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고1. 1월 24일 기준으로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 내에서 활동 중인 모임 또는 단체가 응모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외국인 주민 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 교양 예체능 프로그램,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결혼 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8달구 경수대로 446번 길 24, 니트로 빌딩 3층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c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는 전자우편 슐리오11@korea.kr 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가 서류 검토,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4개 내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내 외국인이 만족할 수 있는 다문화 포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맞춤형 교육 실시. 수원시 영통구 구청장 김선재는 지난 17일 영통구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구동 비대면, 줌으로 교육 진행했으며 수원특례시 승격에 따른 사회복지 변경사항 안내와 22년도 사회복지 사업 주요 개정 내용 및 사회보장급여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회복지 담당자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 및 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 영통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 공직자들에게 수원특례시 승격에 따른 재산기준액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구민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업무를 숙지하고 민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